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이고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7도에서 10도로 출발해 한낮에 2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해 주시고요. 내일은 한낮에 30도까지 기온 올라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22년 강릉시에서 12살 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 결함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29회 원주 청소년 예술제가 지역 곳곳에서 25일까지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발달장애인과 함께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대학원생이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5월 1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흥원면 일대 소상공인들이 대형 배달앱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을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흥업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공 배달앱을 이용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횡성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횡성읍 의파리 횡성초교 주변 옛 군부대 부지 26,700제곱미터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신청을 내고 미래 모빌리티 연구와 주택단지,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할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영월군의 김삿간면 옥동리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갖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옥동리 주민들은 기존 처리장의 악취 피해에 더해 다른 마을 오폐수마저 유입되면 더 큰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며 전면 백지화와 관계 공무원 징계,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22년 환경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100톤 이하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인근 지역 시설 연계가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2년 강릉시에서 12살 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 결함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3일이었죠. 춘천지방법원 강원지원 민사 2부는 도현군 유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급발진이 발생 안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운전자 본인이 페달 오조작을 했다는 거죠. 브레이크라 생각하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서 그게 원인이 돼서
급발진 같은 사고로 이어져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존에 한 4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급발진은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과 똑같이 운전자로 패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가족 측과 제조사 측은 결국 핵심 쟁점인 페달 5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는데 유가족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이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전자 제어 장치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결국 재판에서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이루어졌어요. 2년여 동안 그전에는 아시겠지만은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결이 됐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ECU의 결함에 대한 부분들 또 EDR에 그 기록된 부분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또 재현 실험도 있었거든요. 예. 재현 실험도 아시겠지만 강릉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또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묶어서 판결 날 결과 패소 판결이 냈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30초 동안 어떻게 보면은 급발진 사건 중에서 길게 일어나는 사건이 많지는 않고 짧게 수초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수초 만에 끝나는 경우에는 급발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더더욱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번 사건과 같이 30초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상 증세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초 동안 가속 페달 끝없이 밟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재현 실험에 대한 것들도 아쉬움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민간 차원에서 차도 알아서 이 비슷한 연식 빌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 비용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모두 알아서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아쉬워요. 균형이 좀 잃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실험을 하게 되면은 신뢰성도 상당히 높고 이번에도 재판 과정에서 재현 실험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공공 측면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신뢰성이 높지 않는가라는 부분들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러한 어떤 급발진 관련 의심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와 실질적으로 제작사 측면에서 균형 잡힌 부분들은 좀 상당히 적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한편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5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무혐의에 대한 것들은 이미 한 10년 전에 나왔던 부산 산타페 사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도 가족이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셨는데 가족이 여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무혐의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국가수에서 나온 결과가 페달 5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100% 이 운전자 실수는 아니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운전자가 페달 5조작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걸 결론 짓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수가 전문기관이고 최종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100% 확신을 갖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서 국가수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에서 가능성에 대한 것들만 보는 거지 완벽하게 증거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3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의 복합정을 봤을 때는 이 문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 또는 운전자한테 이 부분을 입증하세요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PL법, 제조물 책임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측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강릉 사건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40여 년 동안 그 많은 급발진을 단 한 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게 단 한 건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더더욱 아쉬운 결론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관련 사건들은 많았는데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은 한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단 한 건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폐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참조하는 게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가 아니라 좀 더 소비자 측면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결론에서는 급발진이요 이렇게 결론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작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않으면은 재판부에서 합의를 종용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급발진이라고 내지는 않더라도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구조로 돼 있는 게 미국 구조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되는 상태에서 심지어 수입사들도 그렇습니다. 이 한국 법대로 해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송을 하면은 길게 끌어라. 왜냐하면 5, 6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엎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즉 우리나라 법이 그만큼 아직도 이 제작사 판매자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 좀 기울어진 부분들은 분명히 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강릉 사건이 그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유족 측의 패소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에 결함 원인의 입증 책임을 이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방금 말씀해 주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힘이 더욱 실리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고민은 돼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이 완제품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자동차 말고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게 제조물 책임법이기 때문에 아마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주무부서는 공정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했었고 저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봤었지만은 전체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 블랙박스가 전체 차량의 약 80% 이상이 탑재돼 있거든요. 네. 이 영상 블랙박스와 EDR의 기록이 상이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겼다, 의심사고다는 100km 달릴 때 과속 방지턱 튕기게 되면 차가 붕 뜨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붕 뜰 때 운전자도 몸이 붕 뜨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100% 쭉 밟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과 EDR의 기록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제조사가 이 책임을 지고 이 원인을 밝히는데 일조한다라는 단서장을 놓자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예,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구멍을 내는 거죠. 좀 기울어진 동작을 바로잡는 부분들을 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을 정도로 다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개정한 거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은 고사하고 단서 조항을 넣어서 누구든지 전문가들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공동 책임을 지어서 입증 책임을 갖는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상태에서는 운전자, 소비자가 가장 불리한 상태가 우리나라의 관련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 자체가 자동차에 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기기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을 두고서라도 자동차 관련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 부분마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동차를 미국에서도 급발진이라고 최종 내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판매하는 차 자체가 불법인 불량품을 파는 거와 똑같아요.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운전자, 소비자와 제조사의 균형 잡힌 법적 적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단서정을 넣는다든지 해서 특히 급발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강릉 사건이 그러한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항소를 했는데 상당히 앞으로도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입증에 대한 부분들 특히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급발진 의심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증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급발진 사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 급발진 사건에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법이 바뀌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고요. 당장 누구든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작년부터 여러 기업에서 나왔지만은 대한민국의 페달 블랙박스 같은 블랙박스는 전 세계 가장 잘 만듭니다.
즉 채널 중에서 발을 찍는 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100% 입증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결함이 실수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블랙박스 장착할 때는 페달 채널이 있는 거를 꼭 장착을 하시고 또 기존에 있는 블랙박스도 채널을 추가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개발이 여러 군데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비용이면 꼭 페달 채널이 있는 블랙박스를 장착하세요. 그게 혹시라도 모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의 결함을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예술의 열정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축제 원주 청소년 예술제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9회 원주 청소년 예술제가 진행 중이라고요. 이 청소년 예술제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원주 청소년 예술제가 지난 토요일인 17일 시작됐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문화예술축제인데요. 행사는 박경리 문화공원과 어울림마당, 치앙예술관처럼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문화와 예술, 국악, 음악, 미술, 연극, 사진까지 7개 분야로 나눠서 다채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청소년이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관람자로서뿐만 아니라 이 축제를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서 무대에 참여하고 또 직접 다양한 예술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창작에 참여하면서 또 예술적인 성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축제인데요. 매년 여러 가지 분야의 행사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 또 축제 경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예술적인 열정이 깊어지면서 또 학부모님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축제를 주최하는 원주예술총회 최순남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예년과 좀 흡사하고요. 청소년들 좀 미술 체험, 그다음에 청소년 작년 이제 락 페스티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트로트가 좀 대세라서 트로트 가요 댄스 페스티벌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나머지 분과들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이제 연예협회에 청소년들이 이제 많이 즐길 수 있는 트로트 가요 댄스 페스티벌. 요게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다른 분야들은 이제 전문적인 예술인들 가는 과정의 행사들이기 때문에 콩쿨 이런 과정이 돼서 꿈은 좀 저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인들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행사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 토요일에는 청소년 트로트와 가요 댄스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번 축제를 위해서 지역의 학교 청소년 댄스 동아리 그리고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식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인기 장르인 트로트가 추가됐다는 점이 또 새로운데요. 네. 내일인 20일부터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또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지역의 학교 연극 동아리들이 준비한 청소년 연극제가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청소년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 공모전 전시회, 학생 음악 콩쿨도 펼쳐집니다.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는 21일에 청소년 국악을 만나다 국악 공연이 펼쳐지고요. 24일에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위해서 청소년 100일장이 마련되는데요.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자별 진행 프로그램과 장소 또 참여 방법은 한국예총 원주지회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주예술총회 최순남 회장에게 앞으로 축제 운영 계획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청소년 예술제 이제 저희 원주예총에서 이제 전문 예술인들이 협회의 특성에 맞게끔 각 부분의 행사를 이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이제 시민들의 관심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제 각종 경연과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제 준비하고 수상 성과를 이루다 보니까
예술에 대한 이제 열정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학부모님들의 이제 관심과 기대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총에서는 이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청소년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들이 이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제로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운영 계획 어떻게 되는지도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청소년 예술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긴 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가할 수 있는 축제인데요. 특히 17일 토요일에도 청소년들의 참가 공연뿐만 아니라 트롯 프로그램 참가자인 개그맨 하상훈 씨와 황진희 씨의 진행으로 또 많은 초대 가수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예술제는 오는 25일까지 곳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축제 이후에는 10월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더 다채로운 규모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원주 예술제가 열립니다. 흥겨운 공연과 또 예술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원주 예총이 개최하는 축제에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청소년 예술제 소식이었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발달장애인과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대학원생이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 계기 등 관련 내용을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지성태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평창군 발달장애인과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대학원생이 운영하는 치유농장 프로그램, 먼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작은 활동이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게 돼서 좀 송구스럽고요. 아닙니다. 예. 네, 저희 치유농장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먼저 제가 속해 있는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얘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 캠퍼스가 2011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네. 그 개원할 당시에 몇 가지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협력입니다. 예. 제가 속한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대학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또 농촌 농업을 영위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변 청년 농부라든가 이런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연대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청년 농부들 위주로 저희가 협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학교 근처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져서 이분들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치유 농업이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네. 저희 학생들과 함께 이 치유 농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치유농장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5월 7일 날 발달장애인들과 농작물 식재를 했고요. 네. 9월 달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평소에는 이 농작물 관리가 주로 되겠지만 큰 행사로는 6월 중에 저희가 심은 농작물을 활용한 팜파티가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이 발달장애인들과 영화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딸시가 되면 직접 옥수수 따는 체험과 함께 나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되는데 이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진행해가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과제라고 생각하시는지까지 함께 청해 듣죠. 네, 저희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과 발달장애인 간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주간 활동센터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이나 장애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배워나가야겠죠.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나요? 네, 저희가 시작할 때 기대했던 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 7일 날 저희가 처음 대면을 하고 농작물 식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과 장애인들과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들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매개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자존감을 키우고 앞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저희 치유 농장을 한번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앞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이를 계기로 농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좀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내시기를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지성태 교수였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조언제 구성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